올겨울 들어 새벽에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1년 중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28년 동안 뇌혈관 위험 요인을 연구해온 이재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혈관 상태를 추적하면서 겨울철에 반복되는 위험 패턴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화장실 가는 그 5분 사이에 우리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찬바람이 닿는 순간 혈관은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터질 듯한 압력을 받게 돼요. 이걸 모르고 새벽 운동 나가시는 분들, 냉탕 온탕을 반복하시는 분들, 찬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신도 모르게 큰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혈관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말이 잠깐 어눌해진다든지, 한쪽 얼굴이 이상하게 느껴진다든지 하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골든타임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겨울철 위험 습관 5가지와 그걸 피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겨울 습관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로 연락을 주신 74세 임정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운동장을 서너 바퀴 걷는 게 2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습니다.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셨고 주변에서도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얼얼하게 울리고 한쪽 발이 휘청거리더랍니다. 잠깐 멈춰 쉬었더니 금방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대요. 따님이 걱정돼서 급히 연락을 주신 덕분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혈관이 아주 잠깐 막혔다 풀리는 위험한 신호가 이미 여러 번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때 바로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관리를 시작해서 지금은 안정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만약 그날 그냥 넘겼다면 몇 주 안에 큰 뇌출혈이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철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부터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이제 이 사례가 왜 중요한지, 우리 일상 속 어떤 행동이 뇌혈관을 위협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습관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추운 새벽에 운동을 나가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걸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혈압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잠에서 깨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혈관이 더 강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은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한국의 노년층 뇌혈관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새벽 시간대의 혈관 사고 발생률이 다른 시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박철민 78세님은 매일 새벽 조깅을 이어오다 영하의 날씨에 쓰러지며 큰 뇌출혈을 겪었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달리셨는데 겨울이라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혈관은 이미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있었고 찬 공기는 그 약해진 혈관에 치명적인 압력을 가한 거죠. 겨울철 운동은 해가 뜬 뒤 오전 9시 이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외출 전 15분 정도 실내에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천천히 데워주세요.
팔다리를 부드럽게 풀고 목과 어깨를 돌리면서 혈액순환을 미리 시켜놓는 겁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 운동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있어도 새벽 시간대는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시간대라서 위험해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운동하고 계신가요? 만약 새벽에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늦춰보세요. 두 번째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습관 이야기해 볼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찬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면서 혈압이 폭등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계속해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고 탄력을 잃은 노년층 혈관은 이 변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서울 지역 노인 온욕 습관 조사에서 온탕, 냉탕 반복 이용자의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66세 이명수님은 뜨거운 탕에서 바로 찬물에 들어가던 습관 때문에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우나를 즐기시던 분이었고 뜨거운 곳에서 나와 찬물로 몸을 식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탈의실에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다행히 주변 분들이 빨리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이후로는 냉탕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목욕은 35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고 냉탕은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도 위험합니다. 목욕탕에서 나올 때는 타월로 몸을 감싸고 천천히 온도에 적응하면서 나오세요. 여러분은 목욕할 때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쓰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미지근한 온도로 통일해 보세요. 세 번째는 찬물 샤워입니다. 겨울철 찬물 샤워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으면 혈관은 반사적으로 수축하고 이 과정에서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해요. 해외 노년층 샤워 온도 조사에서 찬물 샤워 직후 혈압이 평균 60 이상 상승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는 수치인데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70세 정상우님은 40년 동안 찬물만 쓰다가 한겨울 샤워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찬물로 씻으면서 건강하다고 믿어왔고 실제로 큰 병 없이 지내오셨어요. 하지만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샤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욕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겨울에는 반드시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로 천천히 적응하며 샤워하세요. 샤워 후 바로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으니 타월로 몸을 감싸고 나와야 합니다. 특히 머리와 목 부분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더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 물 온도를 몇 도로 맞추시나요? 찬물이 건강에 좋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제 잊으시고 따뜻한 물로 편안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는 고혈압 약을 거부하는 습관입니다.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할수록 혈관 손상이 누적됩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혈관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어요. 국내 자료에서 뇌졸중 환자의 70%는 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약을 먹기 싫다는 이유로 혹은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끊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68세 안정원님은 혈압약을 꺼리다가 결국 큰 뇌출혈을 겪고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분은 약에 의존하는 게 싫다고 하시면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만 관리하려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점점 더 높아졌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며 한쪽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은 말을 하기 어려워서 의사소통도 힘들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복용하고 잊기 쉬우면 알림을 설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다든지 아침 식사 후에 먹는다든지 정확한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약을 임의로 끊으면 혈압이 크게 출렁이며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혈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약을 끊었다 먹었다 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계속 변하면서 손상이 가속화돼요. 여러분은 약을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깜빡하는 날이 많다면 오늘부터 알람을 맞춰보세요. 다섯 번째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힘 빠짐, 말 어눌함, 얼굴 마비는 모두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런 증상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면서 생기는 거예요. 국내 연구에서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절반이 한 달 내에 큰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73세 최영선님은 칫솔을 떨어뜨렸던 경미한 증상을 넘겼다가 며칠 후 큰 뇌경색이 왔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양치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칫솔을 떨어뜨렸는데 몇 초 뒤에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사흘 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이상해지면 즉시 주변에 알리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금방 사라져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신호예요.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잠깐씩 막혔다 풀리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때 바로 조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고 신호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렇게 5가지 위험 요소를 짚어봤고요. 이제는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확장된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외출하기 전에 준비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볼게요. 목과 머리는 체온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혈관이 집중되어 있고 차가운 공기에 직접 노출되기 쉬워서 온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찬 공기를 갑자기 들이마시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외출 15분 전에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목도리와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스트레칭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팔을 돌리고 다리를 살짝 굽혔다 폈다 하면서 관절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체온을 내부에서부터 올려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목도리는 목 주변 혈관을 보호하고 모자는 머리로 나가는 열을 막아주며 장갑은 손끝 혈관을 따뜻하게 유지해줘요. 여러분은 외출 전에 몸을 어느 정도 데우시나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15분만 여유를 두고 준비해보세요.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큰 온도 차이는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집안이 너무 뜨거우면 밖으로 나갔을 때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고 혈관도 그만큼 급격하게 반응하게 돼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구를 너무 뜨겁게 두면 수분 손실이 생깁니다. 땀이 나지 않더라도 피부를 통해 수분이 증발하면서 혈액이 끈적해질 수 있어요.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온도계와 습도계를 하나 장만해서 거실에 두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습도가 낮으면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집 온도는 몇 도인가요? 만약 너무 덥거나 너무 건조하다면 지금 바로 조절해 보세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액은 물이 부족하면 끈적해져 혈전을 만들기 쉽습니다. 혈전이 생기면 혈관을 막거나 좁히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요. 커피나 녹차는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물 한 잔을 더 마셔야 합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빼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점심 전후로 한 잔씩, 저녁 식사 후에 한 잔, 취침 전에 한 잔까지 하루 8잔을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물은 몇 잔 드셨나요? 만약 2~3잔밖에 안 드셨다면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시고 나머지도 챙겨보세요. 담배를 끊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강하게 조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 속 산소를 빼앗으면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요. 전자담배 역시 니코틴은 같습니다. 전자담배로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니코틴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해요.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금연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도 받고 금연 보조제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혼자 끊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세요.
정기 검진도 꼭 받아야 합니다. 혈관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혈관은 조용히 좁아지고 있을 수 있고 동맥 경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검사 결과 이상이 나와도 방치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이나 생활습관 조정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50대 이후에는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같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경동맥 초음파는 목 부분 혈관을 확인하는 검사이고 뇌 MRI는 뇌 안쪽 혈관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올해 검진은 받으셨나요? 만약 아직 안 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예약을 잡아보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사정없이 조입니다. 긴장하거나 화가 나면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돼요. 술이나 담배로 해소하려 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혈관 손상을 가속화시키거든요. 하루 30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 가볍게 마음을 풀어주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 없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만약 따로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생활 리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과 식사 리듬은 혈압 조절과 직접 연결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혈압도 일정하게 유지돼요. 야식이나 과식은 혈류량을 순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식사는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드시고 점심과 저녁도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드세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만약 걸으셨다면 내일부터는 꼭 챙겨 드시고 그 시간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챕터 5 마무리.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새벽 운동이 좋고 뜨거운 탕과 찬탕을 반복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찬물 샤워가 면역력을 올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60대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약해져요. 잘못 관리하면 혈관이 급격히 조여지고 혈압이 폭등하면서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새벽 시간대에 쓰러지는 분들이 가장 많고 온탕 냉탕을 반복하다가 탈의실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찬물 샤워 중에 의식을 잃거나 고혈압 약을 임의로 끊었다가 큰 뇌출혈이 오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가 한 달 안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경우는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관리의 무서운 결과예요. 반면 제대로 관리하면 혈관은 훨씬 안정되고 겨울에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운동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늦추고 목도리와 모자를 챙기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담배를 끊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혈관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잘못된 관리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뇌졸중이 오면 절반 이상이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스스로 걷고 말하고 식사하는 일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면 휠체어를 타야 하고 언어장애가 남으면 가족과 대화조차 힘들어져요. 가족에게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크게 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요양병원 비용, 재활치료 비용, 간병인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고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이런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여행도 다니고 원하는 취미를 하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하나만 선택하세요. 새벽 운동 시간을 늦추기, 목도리와 모자 챙기기,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약 규칙적으로 먹기, 검진 예약하기. 이 중에서 하나만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달 뒤 두 번째 습관, 그 다음 달엔 세 번째 습관을 더하면 돼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는 게 가장 오래 갑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가지씩 바꿔나갔어요. 첫 달에는 아침 운동 시간을 늦추는 것부터 시작했고, 다음 달에는 물 마시는 습관을 들였고, 그 다음에는 정기 검진을 예약했어요. 이렇게 하나씩 쌓다 보니 어느새 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젊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겨울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저도 댓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